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이무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어제 무토에 이어서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동일하게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사주 보는 명식은 항상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격국을 살펴보고요.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놓고 보시면 사주 보는 방식은 그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기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대비되는 음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무토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음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밭을 뜻하는 것이고요. 원은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하는 기토는 뭐냐면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 이쪽 그런 것들을 기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하고 달라서 이렇게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작고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습하다고요. 비자는 낮을 비자를 쓰는 거고요. 습자는 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한 그런 땅, 쉬운 말로 문전 옥답 같은 그러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오늘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묘종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작물 오이라든가 이런 거 심을 수도 있는데 요 풀을 보지 마시고요. 요 땅을 한번 봐보세요. 요 땅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는 높은 산 내지는 넓은 광야 같다라고 하면 기토는 이렇게 작고 물기를 가지고 있고 거름기가 이렇게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물이라든가 화초를 심기 좋은 그러한 땅을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뭐예요? 화가 있느냐 없느냐,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무토처럼 간목으로 소토하고 그런 개념은 쓰지 않다. 간목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땅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습기도 있고 거름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보는 순간 신경이 좀 예민해지겠죠. 이 바짝바짝 등가죽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 풀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만간 머지않아서 시들어서 없어질까요? 당연히 시들어서 없어지겠죠. 이 땅이 기토가 뭐예요? 화는 많은데 물이 없게 되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쩍쩍 땅이 갈라지게 되겠고 그 안에 있는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말라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는 뭐냐면 이러한 이쁜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는 밑거름,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토보다는 이러한 기토가 되어야지만 뭐예요? 여러 가지 작물들도 심을 수가 있겠고 화초들도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보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거름진 흙을 생각하시면 기토를 볼 때 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 특히 화는 병화를 좀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이 아니라서 많은 물보다는
적당량의 물, 즉 우로수인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고 임수는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개수가 없을 땐 부득이 또 임수라도 써야죠. 나를 낳아준 정모가 없을 때는 뭐 계몸은 어떻고 뭐는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입니다. 어저께 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도 마찬가지로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5월은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도 토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정원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논밭이 작은 논밭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러한 논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토가 무토처럼 매우 광활하고 높은 산맥과 같냐 그렇지 않고요. 작은 그런 비습한 낮고 습한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이라고 하는 여름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무토의 5월이든 기토의 5월이든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고온, 뜨거우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요? 쩍쩍쩍쩍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죠. 아까 그림 보셨죠?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런 그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에서 개수가 있느냐 내지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가 있느냐를 먼저 보시고 되겠고요.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는 기토를 갖다가 윤토해서 비옥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 해준다? 조후해 준다. 기후를 갖다가 조절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5월의 개수는 5월의 임수는 임계수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금은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수가 그 뿌리가 튼튼해서 조우의 역할이라든가 토를 윤토해 주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뭐 간목이 하나 더 있거나 병화가 하나 더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수도 없고 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목화만 있게 되면 오히려 뜨거운 여름 5월에 열기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무토 5월이 됐든 기토 5월이 됐든 뭐가 가장 필요하다? 물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는 이런 식으로 배합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기토가 사주의 격국을 한번 봐야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고 무토가 5를 보게 되면 양인격이지만 기토가 5를 보면 양인격으로 논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사를 치용해서 왕을 일간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지만 일간 기토의 특성은 뭐냐면 5월에는 일단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이 있게 되면 수원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일간은 왕에서 좋은데 사주 전반이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과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월간에 임수가 있죠. 자, 제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수가 필요한데 수 중에서도 개수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는 좀 대수와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기토가 어떻게 되냐면 사수동류가 돼요.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가 작은 밭이 있는데 물난리가 나면은 그 작은 밭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수동류라고 해요. 이 사자는 모래사자, 여기서 모래는 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수는 임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은 기토, 모래 같은 기토가 큰 물에 의해서 동류, 쓸려서 내려간다라고 한 뜻이 바로 요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는데 경험이 있어서 수를 생겨준 것까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경자년 이모월은 자수하고 요 오화하고 뭐가 된다? 좌우상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화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수는 금수는 있는데 무토 같은 경우는 좀 벽이겠지만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좌우상충되더라도 이 임수가 있으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수동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올해는 기축 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축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보지만 이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또 기토뿐만 아니라 요 축토도 토 중에서 이건 뭐예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를 앉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마르지는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좀 사주가 어떻게 된다? 습해진다. 뭐 한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차가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물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땅은 어떻게 돼요? 화가 많아지게 되면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게 되는데, 화가 없는데 물만 많아지게 되면 땅이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시에서 좀 이러한 패단을 갖다가 조금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자, 연지의 자수, 월지의 오화는 좌우상충이지만 축과 자는 보게 되면 자축 합이 되죠. 합해서 뭐가 된다?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인 기토도 갑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갑기 합이 돼요. 갑기 합 하려고 되는데 이거 합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합토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서로 합해서 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자수를 얻어서 축토하고 합을 하면 이거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이 자축합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갑목이 있어서 기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기토의 정신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요. 혼란. 그래서 사주가 약간 어떻게 되냐면 잡난해지기 때문에 이 갑목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고요. 을해시가 되면 이 해수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 해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얘한테 뿌리를 두게 되고, 또 축은 금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금의 수를 또 생해주게 되면은 요 수는 왕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요거 기토가 뭐 한다 그랬죠?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칠살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요 을목은 기토를 갖다가 목극토해서 기토를 갖다 파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위장이라든가 피부 같은 것, 아토피 피부 같은 거 생겨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시는 조금 한습이 가중되는 생시라 저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병인시 같으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오화가 깨졌다 하더라도 좌우충으로, 근데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있게 되게 되면은 이 병화는 세력을 가지고 있겠고요. 병화는 기토를 생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수도 축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은 경금을 생해줘서 임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기토가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수도 어느 정도 임수라서 개수였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임수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깨졌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인중 간목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경금이 수를 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상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주국세가 짜여지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한 중격 이상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데, 같은 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낫고요. 여기서 만약에 임신계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꺼리는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기사시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좀 생시에서는 좀 화를 봐서 일간을 좀 도와주는 생시가 저는 좋다라고 보죠. 무진시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화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무토 진토는 화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화를 봐서 일간을 생토해 줄 수 있는 생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자시, 임신계유시, 을해시는 한습이 가중되는 생시라서 저는 꺼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